다 같이 박수 쳐요 짝짝짝. 다 같이 불러봐요 정현철. 네, 반갑습니다. 박수 치면서 장단을 맞추고 싶은 백수청년 정현철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제가 이제 꿈꾸는 대로 놀다 보니 이제 꿈꾸는 대로 되었다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청소년 친구들한테 아마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든 친구가 물어보든 넌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이런 반응이었어요. 예,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대통령이 되려면 일단은 유명해져야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은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래, 그럼 먼저 내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에 500개의 어린이집을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00개의 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투표권을 갖게 되겠죠. 가족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대선 나가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유명해질 건데 유명해지면은 책이라도 팔아 먹어야겠다. 지금부터 내가 일기를 써야겠다.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데 한 3일 정도 일기를 썼을 거예요. 아마 이제 중학교의 남학생들의 같은 공통점인데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고 끝나면은 학원에 가요. 학원에 갔다 뭐 하느냐?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이랑 게임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3일간 적었어요. 3일간 적으니까 이제 쓸 수 있는 건 있었는데 이게 한 3일이 지나고 난다부터는 소재가 없는 거죠. 일기를 써야 되는데 뭐 1일차도 똑같고 2일차도 똑같고 3일차도 똑같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일기를 못 쓰겠다. 작심 3일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앞으로 일기를 쓰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 저도 이제 마찬가지 그 중학생 때 굉장히 유행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브랜드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 그 당시 뭐 가정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남부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내가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고무신이 보이는 거예요. 3,000원짜리 백마표 고무신을 그때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5년 동안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다녔는데 첫날 이제 하얀색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가니까 인기가 폭발인 거죠. 나도 한번 신어보겠다고. 이 방법이 먹히네? 그러면서 이제 고무신을 이제 신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이렇게 일기를 써야겠구나.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문구점에 갑니다. 갑자기 사절지를 하나 샀어요. 사절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매직으로 뭐라고 썼냐면은 프리허그라는 글씨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프리허그를 아실 텐데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유행했다가 이제 유행이 끝났었거든요.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프리허그를 쓰고 객사로 갑니다. 전 여태까지 17살 때 프리허그를 했는데 17년 인생 동안 가장 창피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 창피함 덕분에 지금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이를 들고 30분을 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제 스스로가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뭘 하려고 내가 과연 이러고 있는 걸까? 하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어떤 한 이제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프리허그 운동에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붐이 번져가지고 한 분 한 분 한 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허깅 운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관심이 필요하구나. 애정 결핍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작은 관심 하나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일기를 적게 됐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또 이제 계속 소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길 가는 중에 계속 소재를 찾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까? 그 이유는 일기를 쓰기 위해서. 그러다 전봇대를 딱 보는데 전단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연예인 오디션 모집.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뜯어가지고 가방에 넣었어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저 이거 오디션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냐? 서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랑 같이 서울 올라가자.
그래서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서울 여행 갔다 오자라고 하고 친구랑 같이 이제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 오디션장 앞에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오디션을 보러 왔다. 네가 나인 척 좀 해줘라. 요즘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친구 따라가서 연예인으로 됐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좋았어. 저는 이제 그 당시 복장이 뭐였냐면은 하얀색 고무신을 신고 있었고요. 이소룡 옷 아시죠? 노란색 쫄쫄이. 누가 봐도 내가 오디션 보러 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노란색 이제 이소룡 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저는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친구는 이제 저 대신 오디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오디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그 심사위원들이 제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혹시 학생은 오디션 볼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튕겼어요. 아니라고, 전 평범한 사람이라고.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데 전 평범하고 사실 이런 거에 뭐 재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와, 참 신기한 거는 친구가 합격을 했어요. 예, 친구가 합격을 해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 가입서를. 그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친구는 진짜 더 생각 없냐고. 그때 제가 사실 밝혔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디션 보러 왔는데 친구 따라가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제 친구를 데려와서 연기를 했던 겁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뭐 많은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연기 학원이었어요. 3개월에 300만 원을 내라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내려왔었고 그 뒤로도 이제 이렇게 쭉 인생을 살다가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20살이 되면서도 일기를 똑같이 썼어요. 매일매일 쓰는데 일단은 보통은 이제 20살이라고 하면 알바를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시급이 한 5천 원 정도 했는데 3시간 정도 열심히 일해야 치킨 한 마리를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알바는 답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돌잔치 MC라는 기회가 저한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돌잔치 MC로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기 시작하면서 쭉 이제 일을 진행하다가 열심히 그 이야기도 일기에 적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연찮게 조기축구회 하신 형님께서 블로그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블로그? 내가 모르는 건데 이것도 하면 내가 일기를 쓸 수 있겠구나. 그냥 블로그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을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블로그도 열심히 기록을 하면서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그 형님이 계약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블로그에 올리면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조기축구회에서 활동한 것도 올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일기에서 블로그에다가 일기를 쓰는 걸로 좀 바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레크레이션이나 하는 부분들도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사업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창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JR 에이전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22살에 이벤트 창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쭉 오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또 군대는 이제 ROTC로 가게 되었습니다. ROTC로 가고 이렇게 쭉 생활을 하고 전역을 앞두고 이제 또다시 고민을 했어요. 진로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이벤트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강연을 쭉 하면서 느낀 점은 뭐였냐면은 임팩트는 줄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범하지 않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되고 변화로 가져오기는 좀 힘들구나.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회사에 들어갑니다. 영유아 교육회사인데 10개월 아기부터요. 제가 쭉 이제 아이들을 수업을 하는데 혹시 10개월 아이 수업 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과연 10개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제 아들이 지금 15개월이 됐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전 6개월 때부터 아이에게 교육을 했어요. 6개월 때부터 그 베이비 사인이라고 하죠. 손짓, 몸짓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교육들을 쭉 해오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되돌아볼게요. 제가 처음에 분명히 꿈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에 500개 어린이집을 지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꿈이 과연 저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거든요. 그거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려면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가지고 아나운서 공채가 되는 게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나운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진행을 하고 이끌어 나가는 게 아나운서인데 20살 때 돌잔치 MC를 하면서 레크레이션 MC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땐 아나운서라는 게 내 꿈이었는데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놀다 보니까 아나운서 대신에 MC가 되어 있구나. 그 첫 번째 꿈이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꿈은 전국에 500개 어린이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영유아 교육회사에서 200개의 지점을 가진 회사에서 교육팀장을 했었어요. 교육팀장을 했는데 내가 비록 전국에 500개의 어린이집은 못 만들었지만 200개의 지점을 가진 그런 이제 영유아 회사 대표 회사에서 교육팀장을 했구나. 그게 결국엔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꿈 대통령이거든요. 그게 남았는데 결국 이제 대통령이 하는 역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사람들이 더 좋게 살기 위한 그런 이제 제안들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현재 비나텍이라는 회사에서 교육 담당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저희 장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장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장학금을 줘야 되고요. 시기에 맞게끔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성 시기에 맞게끔 그 학생들이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1년 반 동안 또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또 하나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주제는 꿈꾸는 대로 놀고 놀다 보니까 꿈꾸는 대로 되었다라는 건데 사실은 저는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라고 해가지고 뭐 누군가는 꿈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꿈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일기를 쓰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이 일기 속에 제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정현철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굳이 뭐 화려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뭐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일기를 쓰는 동안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이야기를 쭉 살아오다 보니까 삶이 조금 더 진지하게 바뀌게 되고 삶이 조금 더 재미있게 그렇게 바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일기 솔직히 뭐 어른 돼가지고 나이 먹고 쓴다라는 게 쉽진 않겠지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백수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습니다. 백수라는 게 굉장히 노는 거의 상징이잖아요. 저는 다른 의미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바둑에서요. 흰 돌을 두는 거를 백수를 둔다라고 해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신의 한 수를 두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대국을 하거든요. 그 신의 한 수 하나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굉장히 많은 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는 신의 한 수를 찾고 있거든요. 대신에 100가지의 수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분명히 신의 한 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백수청년 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일기의 주인공은 결국 나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참 그 성공이 꼭 공부를 잘한다고 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성대로 성공해야 성공이라는 말처럼 진짜 개성대로 성공하셨다. 개성의 대통령이시고 그 꿈을 이루셨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혹시 뭐 질문을 답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건데요. 사명감이나 꿈 등을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질문. 이게 조금은 저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인생의 목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목적을 두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수단하고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목적을 두니까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뭔가 어떤 일을 일단은 아까 놀이잖아요. 할 때 50%만 계획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100%를 준비해서 해야겠다 하면은 결국에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실망도 커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는 그냥 50% 정도만 한번 해볼까라는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시도를 해보고 이걸 진짜 잘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행했을 때 실행했을 때 점차 이제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좀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이제 고민하지 말고 네. 50%만 되면 해보자. 일단 완벽하게 준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됐으면 실천을 하자, 네. 해보자. 예.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학부모 우리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그 프리어그 하시면서 그 작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잖아요. 그 이제 아이들이 우리 연사님처럼 뭔가에 도전하고 내가 이거 하고 싶어하면 부모로서 시킬 텐데 사실 어떤 자신감이나 어떤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께 진짜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네. 이게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에게 무관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제가 한 번 이제 철가방을 사달라고 했어요. 학교에 철가방을 들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그게 학교 준비물인 줄 알았대요. 네. 학교에서 이런 준비물도 사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철가방을 사주시고 제가 한 번은 또 이제 뭐 이런 고무신이나 집신을 구해달라라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나 뭐 학교 준비물인 줄 알고 예. 이제 뭐 한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뭔가 해본다라고 했을 때라는 거는 굉장히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뚱맞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네네. 그러면서 이걸 왜 필요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다 해주신 거예요? 네, 굳이 왜라는 게 굳이 뭐 들어갔을 경우엔 저도 이제 뭔가 설명을 했을 건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요해 하니까 해주셨거든요. 나 이제 서울 오디션 보러 갈 거야 하니까 그래 갔다 와.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걸 도전하더라도 멈칫거리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안 보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어주는 거, 관심.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뭐 끝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지금 이제 백수청년이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남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혹시라도 제 도움이라고 할지 없겠지만 뭔가라도 이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직접 커피도 제가 사드리고 있고요. 네. 하니까 항상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은 또 한번 불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